안녕하세요. 시니어 오늘의 라디오입니다. 서울에 사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서 혼자 사는 72세 할머니 박순자입니다. 남편 박철수는 10년 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뒤로 쭉 혼자 살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아들 박민준이가 있습니다. 민준이는 45살 결혼해서 같은 구에 살고 있고 차로 15분 거리입니다. 며느리 김지혜 씨는 겉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밝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어머니 자주 놀러 올게요. 어머니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결혼 초기에는 정말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왔죠. 큰 손녀 서연이, 작은 손자 준호.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뛰어오면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이게 가족이지. 그렇게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2023년 3월. 며느리 지혜 씨가 혼자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혼자 왔어요. 그래, 민준이는? 오빠는 회사에 있고요. 지혜 씨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무슨 말? 어머니 나이도 이제 70이 넘으셨잖아요. 그래. 혹시 병원 다니실 때 부담스러우시죠? 사실 저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서 매달 병원에 다녔습니다. 약값과 진료비가 한 달에 15만 원 정도 나왔죠. 뭐, 그럭저럭 감당할 만해. 어머니, 제가 알아봤는데요. 실손보험 하나 들어드리면 병원비가 거의 안 나와요. 보험? 네. 어머니가 병원 가실 때마다 보험사에서 돈을 돌려줘요. 지혜 씨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게 실손보험이에요. 어머니 나이에도 가입 가능하고요. 그게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2만 원 정도요. 근데 병원비 생각하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12만 원이면 지금 내는 병원비랑 비슷하네. 그런데 내가 그걸 왜 들어야 하니? 어머니, 나중에 큰 병 걸리시면 어떡해요? 그때는 수술비도 많이 들고. 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가 편하게 병원 다니시게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챙겨주다니.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해다오. 어머니 감사해요.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대충 보고 이름을 썼습니다. 박순자. 그렇게 첫 번째 보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실손보험이 아니라 사망보험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첫 번째 보험에 가입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가 또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보험 잘 나가고 있어요? 응, 뭐. 잘 모르겠는데.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지혜 씨가 제 핸드폰을 가져갔습니다. 어머니, 문자 확인 좀 할게요. 그래. 지혜 씨는 한참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어머니, 그런데 말이에요. 왜? 이 보험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하다니? 어머니, 요즘 노인분들 암도 많이 걸리시잖아요. CI 보험도 하나 들어놓으시는 게 어때요? CI? 그게 뭔데? 중대질병보험이요. 암,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거 걸리면 목돈이 나와요. 얼마나? 5천만 원이요. 제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 네. 어머니 만약에 큰 병 걸리시면 그 돈으로 치료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보험료가 비싸지 않겠니? 한 달에 15만 원이에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안 비싸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15만 원. 적지 않은 돈인데. 지혜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낼게요.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네. 제가 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두 번째 보험. 그렇게 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지혜 씨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서류를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제가 보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왜? 어머니 보험 포트폴리오를 짜봤는데요. 포트폴리오? 네. 어머니 나이에 맞는 최적의 보험 조합이요. 지혜 씨가 A사 용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지금 2개만으로는 보장이 약해요. 그래? 네. 그래서 이거 4개를 더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4개? 네. 종신보험 2개 하고요. 암보험 하나, 그리고 간병보험 하나.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야, 그렇게 많이 들어서 뭐하니? 어머니,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놔야 나중에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보험료가. 어머니, 제가 다 낼 거라니까요. 어머니는 그냥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지혜 씨의 말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전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었죠.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연세도 있으시고.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며느리가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결국 또 서명했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그날 한꺼번에 4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총 6개.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중 4개가 사망보험이라는 것을. 계약자와 수익자가 모두 김지혜라는 것을. 제가 죽어야 돈이 나오는 구조라는 것을. 며느리는 제 핸드폰 설정을 바꿔놨습니다. 어머니, 보험사 문자가 자꾸 오면 복잡하시죠? 제가 대신 받을게요. 그래도 되니? 네. 저희 부부 공동요금제로 묶어놨으니까. 제 폰으로도 확인 가능해요. 그렇게 모든 보험 관련 알림은 지혜 씨 폰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이 6개나 있다는 것을. 총 보험금이 8억이 넘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돈이 며느리 김지혜에게 간다는 것을. 보험 가입이 끝나고 나서부터 며느리 지혜 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너무 잘해주기 시작했거든요.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매번 비싼 음식을 들고 왔죠. 어머니, 오늘은 전복죽 사왔어요. 어머니, 한우 사왔어요. 드세요. 어머니, 이거 홍삼액이에요. 매일 드세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지혜가 참 효심이 깊네. 하지만 점점 이상했습니다. 너무 과했거든요. 어느 날은 산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산삼이에요. 200만 원짜리인데 어머니 드시라고 샀어요. 200만 원? 네.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니까요. 저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머니 건강은 돈으로 못 사요. 지혜 씨가 거의 강요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 드셨어요? 어머니, 약은 챙겨 드셨죠? 어머니, 오늘 기분은 어때요? 하루에 3~4통씩. 처음엔 잘 챙기네 했는데 나중엔 감시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이사 오시는 게 어때요? 뭐? 어머니 혼자 사시면 위험하잖아요.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나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아니에요. 요즘 노인분들 고독사 엄청 많대요. 저희 집으로 오시면 제가 매일 챙겨드릴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지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러세요? 응. 그럼 어머니 집에 CCTV라도 설치할까요? CCTV? 네. 제가 핸드폰으로 어머니 상태 확인할 수 있게요. 그건 왜? 어머니 혹시 쓰러지시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됐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지혜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그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뭔가 집착하는 것 같은 느낌.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습니다. 지혜 씨가 제 약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약 말고 제가 사온 약 드세요. 왜? 이게 병원에서 준 건데. 이게 더 좋대요. 한의원에서 조제한 거예요. 됐어. 나는 병원 약만 먹을래. 어머니,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지혜 씨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제 약통을 가져가려고 했죠. 야, 뭐 하는 거야? 저도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지혜 씨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제가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내가 위한다는 게 이렇게 억지로 하는 거니? 지혜 씨가 약통을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며느리의 행동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과도한 건강식, 과도한 관심, 과도한 통제. 이게 정말 효심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2024년 11월. 저는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OTP를 재등록하러 간 거였죠. 어르신 신분증 주세요.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리더니 갑자기 멈췄습니다. 어르신, 왜요? 혹시 보험 여러 개 가입하셨어요? 보험? 하나 들었는데요. 아니요. 여기 보니까 직원이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자동이체가 6개 나가고 있네요. 전부 보험사예요. 뭐라고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삼성생명 마이너스 월 18만 원, 한화생명 마이너스 월 22만 원, 교보생명 마이너스 월 15만 원, DB손해보험 마이너스 월 12만 원, 메리츠화재 마이너스 월 20만 원, A이어 생명 마이너스 월 25만 원, 총 6개, 월 112만 원.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험료 자동이체요. 어르신 명의로 된 보험들이에요. 제가 언제 이런 걸.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 지혜 씨. 서류에 서명했던 날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그때 그 서류들이. 죄송한데요, 이 보험들 어느 보험사 건지. 주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출력해드릴게요. 몇 분 후, 저는 6개 보험사 주소가 적힌 종이를 받았습니다. 은행을 나와서 바로 가장 가까운 보험사로 갔습니다. 삼성생명 강서지점. 어떻게 오셨어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보험 확인하고 싶어서요. 신분증 주세요. 상담사가 확인하더니 박순자 고객님 맞으시죠? 2023년 3월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시네요. 종신보험? 네. 사망보험금 1억 5천만 원짜리요. 저는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사망보험이요? 네. 그럼 제가 죽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수익자가 누구예요? 상담사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김지혜님이시네요. 어머님과 무슨 관계시죠? 며느리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지혜 씨가 그렇게 보험을 들자고 했는지.
왜 서류를 대충 보여주고 빨리 서명하라고 했는지, 왜 보험 관련 문자를 자기가 받겠다고 했는지. 계약자도 김지혜인가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도 김지혜 계좌에서 나가나요? 아니요. 박순자 고객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고 있습니다. 제 돈으로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으면 그 돈은 며느리에게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보험사도 확인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저는 6개 보험사를 모두 돌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삼성생명 마이너스 종신보험 1억 5천만 원 사망보험. 한화생명 마이너스 종신보험 2억 원 사망보험. 교보생명 마이너스 CI보험 5천만 원 중대질병. DB손해보험 마이너스 실손보험. 메리츠화재 마이너스 종신보험 1억 8천만 원 사망보험. A이어 생명 마이너스 종신보험 2억 2천만 원 사망보험. 총 보험금 8억 원. 그중 7억 5천만 원이 사망보험. 계약자와 수익자는 모두 김지혜. 보험료는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저는 제가 죽어야 돈을 받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며느리 명의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택시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를?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도하게 건강식을 챙기던 모습. CCTV를 설치하자던 제안. 약을 바꾸려던 시도. 모든 게 이제 이해됐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준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지혜가 내 명의로 보험 들은 거 알고 있었니? 보험료? 무슨 보험? 종신보험. 사망보험. 네.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는 정말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민준이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6개 보험사에서 받은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내 아내가 한 짓이야. 엄마, 이건 말도 안 돼요. 민준이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계약자 김지혜, 수익자 김지혜. 보험금 8억. 그리고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민준이가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선생님, 저 박민준입니다. 혹시 저희 와이프 빚 관련해서.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얼마요? 그게 언제부터였는데요? 전화를 끊은 민준이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지혜가. 뭐? 지혜 친정에 빚이 있대요. 3억. 3억? 네. 지혜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망했대요. 2년 전부터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2023년 3월. 며느리가 처음 보험을 권유한 시기. 그때가 바로 친정빚이 시작된 때였습니다. 지혜가 빚 갚을 돈이 필요했던 거구나. 그래서 날 죽여서 보험금을 타려고 했던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도 몰랐다는 거니? 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민준이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깐 집에 다녀올게요. 확인할 게 있어요. 뭘? 지혜 방을 뒤져봐야겠어요. 1시간 후. 민준이가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노트 한 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끔찍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보험금 수령 계획. 총 보험금 8억.
친정 빚 3억 상환. 남은 5억으로 새 출발. 시어머니 건강관리. 건강식 제공으로 오래 살게 하기. X. 아니면 자연사 유도. 고민 중. 약물은 위험함. 부검나옴. 자연스러운 사고사가 최선. 검색 기록. 고령층 사망보험 지급 조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받는 법. 낙상사고 사망 통계. 고혈압 환자 돌연사 확률. 저는 그 노트를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구나. 며느리는 단순히 보험금을 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죽음을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준이가 울먹였습니다. 엄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제대로 못 봤어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고하자. 당장.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가서 지혜를 데리고 왔습니다. 저희 집으로요. 지혜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밝게 웃으며 들어왔죠.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보험 서류들을 보는 순간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앉아라. 민준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삼성생명 종신보험 1억 5천만 원. 한화생명 종신보험 2억. 메리츠화재 종신보험 1억 8천만 원. 에이아이어 생명 종신보험 2억 2천만 원. 계약자 김지혜. 수익자 김지혜. 피보험자 박순자. 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니?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죽어야 내가 돈을 받는 보험이지? 대답해. 죄송합니다.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민준이가 노트를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자연스러운 사고사가 최선이라는 게 뭔데?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아니에요. 지혜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럼 이건 뭔데? 낙상사고 사망 통계는? 부검 없이 사망진단서 받는 법은? 그건. 지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친정 빚이 3억이나 돼. 나는 우리 가족 살리려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어?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진짜 죽이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보험금만. 보험금은 어떻게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이 죽어야 나오잖아. 지혜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 씨, 내 어머니. 당신이 내게 준 건강식들. 그거 진짜 건강식이었니? 네. 약은? 내 약을 바꾸려고 했던 건? 그건. 대답해. 한약이었어요. 왜 바꾸려고 했어? 병원 약이 너무 강해서. 어머니 간이 상할까봐. 거짓말.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노트에 뭐라고 써 있는데. 오래 살게 하기에 X표 되어 있잖아. 당신은 엄마가 빨리 죽기를 바랐던 거야.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이건 살인미수야. 민준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오빠, 안 돼. 지혜가 민준이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민준이가 지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어떻게 용서해? 오빠, 나는 우리 애들 생각해서. 애들 핑계 대지 마. 당신이 한 건 범죄야.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엄마. 경찰에 신고해. 네. 그리고 저는 지혜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과는 이제 남남이야. 어머니. 나는 이제부터 며느리가 없어. 당신은 내 가족이 아니야. 지혜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지혜는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지혜는 인터넷에서 완전 범죄 관련 글들을 수백 개 검색했습니다. 고령자 낙상 사고 위장하는 법, 보험금 받고 안 걸리는 방법, 사망보험금 수사 기준, 심지어 다크웹까지 접속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단순 보험 사기가 아니라 살인 예비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실행 직전 단계까지 갔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명백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보험금 8억 원을 편취하려 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혜의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친정의 빚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살해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치밀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종 판결. 징역 5년. 지혜는 법정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혜와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서연이하고 준호는? 아이들은 제가 키울게요. 지혜 부모님은 뭐라고 하던? 처음엔 막무가내로 용서해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저희한테 책임 전가하더라고요. 그래. 지혜 친정빚은 결국 파산 절차 들어갔어요. 집도 경매 넘어갔고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혜의 가족도 지혜의 인생도. 보험은 모두 해지됐습니다. 6개 보험사 모두 사기 계약으로 무효 처리됐죠.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일부만 환급받았습니다. 약 600만 원 정도. 112만 원씩 18개월 동안 낸 돈 중에서요. 보험사 측은 사과했습니다. 고령자 보험 가입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손주들 서연이와 준호.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모릅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준호가 물었을 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한동안 못 와. 왜요? 엄마가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어. 무슨 잘못인데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서연이는 좀 더 컸기에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한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는데 우리 엄마가 할머니 돈 노렸다고. 서연아, 제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내 엄마는 잘못을 했어.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도 엄마처럼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죠? 아니야. 너는 착한 아이야. 서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2025년 11월. 저는 여전히 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는 아이들과 함께 근처로 이사 왔습니다. 엄마, 매일 볼 수 있게 가까이 왔어요. 저는 민준이와 손주들을 자주 봅니다. 주말이면 같이 식사하고 공원도 산책하고. 서연이와 준호는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준호가 자랑할 때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요즘 저는 복지관에 다닙니다. 월요일은 서예 교실, 수요일은 노래 교실, 금요일은 요가 수업.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순자 씨,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순자 씨, 다음 주에 등산 가는데 같이 가요.
저는 매일 웃으며 지냅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지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교도소에서 5년을 보내야 하는 그 사람. 미워해야 하는데 완전히 미워지진 않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못합니다. 제 목숨을 노렸던 사람을.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혜한테 면회 가실래요? 지혜가 엄마를 보고 싶대요.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볼 필요 없어. 그래도 민준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내가 죽기를 바랐던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손주 서연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할머니와 아빠와 자기들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그 그림에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72세의 제 얼굴. 주름이 많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나는 살아있구나. 며느리가 원했던 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보험금 8억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가 물었습니다. 순자 씨, 요즘 왜 그렇게 밝아요? 살아있어서요. 네. 제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 같아서요. 친구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며느리의 계획을 알아채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사고사로 위장된 죽음. 그리고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8억.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손주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뭐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 하려고 했잖아요. 그래, 무서웠지. 근데 왜 웃어요? 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깨달은 게 있거든. 뭔데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 가족이라도 며느리라도 나를 해치려는 사람에게는 단호해야 한다는 것. 어려워요, 할머니. 그래, 어렵지. 하지만 꼭 기억해라.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널 지켜주지 않아.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가 저녁을 차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는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민준이, 서연이, 준호, 그리고 저. 넷이서 밥을 먹습니다. 예전처럼 5이 아니라 넷. 하지만 이게 우리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맛있다.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밤이 되어 혼자 남았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72세. 인생의 끝자락에서 큰 사건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사람과는 가족이라도 연을 끊어야 한다. 그리고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살아갈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72세 박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며느리 김지혜 씨가 시어머니 명의로 몰래 보험 6개를 가입했습니다. 총 보험금 8억 원. 대부분이 사망보험. 할머니가 죽어야 돈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며느리는 노트에 자연스러운 사고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며느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아들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보험 가입 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둘째, 가족이라도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의심하세요. 셋째, 자신의 재산과 생명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배신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신이어 오늘의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